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예비 후보자 2명은 불구속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창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포함해 명 씨에게 공천 관련 돈을 건넨 예비 후보자 2명 등 4명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은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 자금이 아니라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문이 시작된 지 11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들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을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새벽 귀국길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일을 좀 해주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를 전후해 명태균 씨가 이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이 의원은 돌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윤 대통령이 누군가의 공천을 부탁했던 건데 한 명이 아니라며 깜짝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2022년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시장, 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사실상 폭로한 겁니다. 다만 국회에서 취재진을 다시 만난 이 의원은 파장을 의식한 듯 폭로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기준들을 보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지만은 저는 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 요청이 무리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따랐다고 거듭 밝혔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검찰은 노골적인 공천 개입의 몸통을 수사하라. 대통령이 시장, 구청장 공천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발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앞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만남을 당시에 기억하지 못했고 백현동의 경우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오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 출입도 금지하며 보안 요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선고 생중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